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날씨딱TV 서교 양승원 법사입니다.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께서는 한 번씩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. 이제 그분이 수년 전 애기 무당 시절에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이제 전화 상담했던 그런 인연으로다 지금도 한 번씩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. 뭐 얼굴을 한 번도 뵌 적 없어요.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상담할 때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최근에는 이제 본인 아드님이 조금 왜곡 좀 하겠습니다. 아드님이 유도 선수야. 그런데 경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 상담을 이제 걸어옵니다. 전화를. 결과가 어떻게 될지, 메달은 딸 수 있을지, 뭐 이런 내용들이죠.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틀리고 이제 같은 제자다 보니까 같은 무당이다 보니까 이제 점사 결과를 이제 알려줘요. 이제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잖아. 공부하는 무당이 초능력자는 아니잖아. 그래서 한 번씩 알려줍니다.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그럽니다. 그래서 틀릴 때는 속상하니까 자책도 하고 하겠죠.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왜 점사가 틀리고 어떤 때는 맞고 그럴까 했더니 부당은 초능력자가 아니니까 뭐 당구 치다가 아니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누구 점을 봐주고 한다고 그래서 어른들이 점을 봐주지는 않을 것이다. 무당 자체가 초능력자여서 점을 보면 아무 때고 어떤 장소에든 어떤 상황에든 점을 볼 수 있겠지만 무당 스스로가 초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점을 봐야 점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당연히 예를 갖춰야겠죠. 무당은 내가 모신 신령님한테 오늘 손님이 오니까 몇 시에 오니까 그때 점을 보겠습니다 미리 알렸을 테고, 또 손님이 또 신당에 와서 점을 보니까 잘 보겠죠. 아니면 전화점사를 본다면 역시 무당은 할아버지 할머니 전에 오늘 몇 시에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무당은 또 신당에 앉아서 손님의 점사를 보겠죠. 물론 무당이 기도 가고 있거나 또 기도토에 있거나 이렇게 외부에 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전에 알림을 하면 어차피 내 몸에 계시는 거거든, 어르신들은. 그래서 점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어르신들이 봐주셔야 볼 수 있는 거잖아. 그래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점은 정해진 시간, 알림한 시간, 언제 점사 보겠습니다 알림을 했다면 그 시간에 이와 같은 대신상에서, 이 자리가 사실 옥수그릇도 있죠. 여기에는 쌀이 있습니다. 쌀. 이게 이제 대신상입니다. 여기는 이제 점을 봐주시는 분,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, 대신 할머니, 또는 할아버지도 보십니다. 장모님도 보시고 동자님도 보시고.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거의 순도가 굉장히 높겠죠. 정확하겠죠. 거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. 그런데 어르신들은 별로 내키지 않는데 제자가 임의대로 뭐 설령 대신상에 앉았다 하더라도 전화로 점사를 본다든가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고, 그런데 손님이 대신상에 앉으면 그건 또 달라져요. 거의 봐주셔요. 다만 그 손님이 문제가 있다면, 인성, 품행에 문제가 많다면 점은 안 나옵니다. 그럴 때는 보통 무당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점이 안 나옵니다. 선생님 죄송합니다. 그리고 복채를 돌려주는 그런 분도 있고,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그냥
아무렇게나 어떻게 기분 좋은 소리 해가지고 그냥 그 시간을 때우는 손님도 있고, 제자님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, 또 저의 경우는 할아버지가 천문 제리도사 할아버지라 신점도 사실 사주팔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물론 뭐 오방기나 부채방울로 보기도 합니다. 전 그런데 이제 어르신전에서 점사를 안 줄 때, 또 이상하게 막 짜증이 날 때는 이게 어르신의 마음이거든. 이 친구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. 그랬을 때는 점사를 안 주십니다. 그런데 이분은 멀리서 왔어. 예를 들면 가까이서 왔을 때는 저도 돌려보냅니다. 그냥 돌려보냈는데, 또 저는 뭐 복채를 처음부터 받지 않으니까 점사 끝나고 손님이 놓고 가는 거라 그냥 점사가 안 나옵니다. 손님 죄송합니다.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는데, 먼 지역에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. 그럴 때는 이거 난감한 거야. 할아버지 할머니 전에선 점사를 안 주시는데 나도 암만 않고 이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미안해. 물론 뭐 언짢고 짜증이 나고 어르신들의 감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랬다 해서 그걸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 명리적으로 할아버지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배웠던 사주 명리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손님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봐드리고 보냅니다. 아무튼 대신상에서도 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무당이 정말 기도를 안 튼지, 무당의 행실이 굉장히 문제가 있든지, 아니면 손님의 품행에 심성애가 문제가 있든지, 이럴 때 빼고는 거의 나옵니다. 또 점사를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.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,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. 있어가지고 뭐 정확하게 얘기 안 나면 조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면, 한 번은 뭐 한 달 전인가요,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고자 해서 상담을 했는데 이 아드님이 경기에 나가서 다칠 것만 같아. 그랬더니 대뜸 그 엄마도 무당이 있거든. 그 무당인 그분이 당사자가 아니라 무당인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고, 저는 아드님이 다칠 거라고 했는데 저한테 빌어달라고 하는 거야. 근데 난 굉장히 언짢았어요 사실. 근데 그래도 이분이 원래 성품이 좋은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왜 언짢았는지를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사실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. 엄마들을 빌어줘라, 그런 의미인 것 같아. 산신에서, 특히 용궁에서 좀 빌어줘라, 액땜을 좀 해줘라, 빌어가지고 애군액사를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라, 뭐 그런 거였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. 왜 그러냐면 원래 그분하고 저하고는 관계도 좋고, 지금도 그때가 지나고 난 지금은 뭐 또 반가워요. 한 번씩 통화하면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근데 아무튼 이제 또 이분이 또 나쁜 표현으로는 밀었다 나한테, 또 좋은 표현으로는 부탁을 한 거죠. 불안하니까 내가 더 믿음이 갔던 거죠, 제가.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런 일이 들어오면 흔적은 남깁니다. 우리가 아무리 액막이를 하고 해도 사주팔자에서 들어오는 애군액살은 흔적은 남기게 돼 있어요. 삼재라고 해서 삼재풀이를 했다 해도 삼재 기간 중에 약간의 흔적을 남기듯이 흔적은 남기는데, 이 아드님이 진짜 경기에서 다쳤어. 근데 크게 안 다쳤어. 제가 전화로 상담할 때는 뭐 굉장히 크게 다치는 걸로 들어왔거든. 근데 이제 뭐 저도 치성을 이분 부탁을 받아서 좀 한 거 있고, 또 이 어머니, 우리 상담을 저한테 의뢰했던 이 어머님, 이 무당 선생님도 무당이기 때문에 또 아들을 위해서 빌었겠죠, 많이. 그래서 크게는 안 다치고, 다만 중간에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
결승전에서 한 경기만 하고 스스로 경기를 포기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경기가 한 달 좀 지나서인가, 한 20일 지나서였던 것 같네요. 얼마 전에 또 시합이 있었어요. 이번에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다 장담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도 그 예전에 다쳤던 그 자리가 조금 아팠는지 경기를 더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경기 도중에 그만뒀습니다. 포기를 했어요, 경기를. 그래서 이제 제 점수가 또 틀리게 됐습니다. 그 친구가 경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메달을 못 딴 것이다. 뭐 그렇게 말을 하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어.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, 근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. 그것조차도 알아야 무당은 정상입니다. 근데 이제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. 아니,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초능력자가 아니고 제가 팔이 안으로 굽은 거야. 아무리 이 친구가 아드님이 지난번에 너무 아깝게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번에 땄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거야. 그래서 틀렸던 것 같습니다. 점사를 무당 선생님이 저한테 보는 거, 왜 점을 무당한테 볼까? 자기 점을 못 볼까? 바로 이 대목입니다. 설령 다른 무당의 점사 아니면 일반 손님의 점사를 하더라도 내가 이 손님이 꼭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보거나, 아니면 이 손님이 너무 간절히 원해서 무당을 유도를 너무 하거나 하면 팔이 안으로 굽겠죠. 또는 유도하는 그 분위기에 따라가서 낚이게 되겠죠. 그럼 틀릴 수밖에 없지. 점사는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로 해주는 게 아니니까 영감으로 받고, 마음으로 받고, 또 화경으로 받고, 또 가끔은 귀로도 뭐 들리는 것처럼 생각으로 말이 딱 지나가거나 합니다. 말이 지나간다니까 이상하죠? 진짜 들리는 것 같다니까. 그렇게 생각이 탁 나요. 우리 엄마가 예전에 나 야단쳤을 때 그런 거 회상하시면 그 엄마가 했던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말이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. 그렇듯이 그러기도 하는데, 아무튼 우리 사람들끼리 대화하듯이 앞에 앉아서 아니면 제 등 뒤에서 말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평온하고 또 기아를 중립에 놔야 돼. 자동차 기아를 중립에 놓듯이 전진 또는 후진으로 놓지 않고 가운데 두듯이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가진 상태에서, 냉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님 상담을 해야 정확하다, 이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혹여 일반인이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다면, 시청하신다면 일반인들의 경우도 참고하셔가지고, 내가 과거에 우리 무당, 내 단골 무당은 정말 점 잘 봤는데 최근에 안 맞아 라고 했을 때, 그랬을 때 엉터리 무당이 됐네 라고 할 게 아니라, 우리 무당 선생님이 나를 많이 생각하는가 보다, 이렇게 좀 이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, 또 우리 애기 무당 선생님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, 무당이 막 되고 나서 친구들 막 만나가지고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나 무당 됐다고 말이지, 애들 점사를 봐주고 친구들 그거 점 맞겠어.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맞으면 이상한 거야. 그건 신이 아니라 귀신이 맞았을 수도 있어. 특히 영매 체질일 때, 조상잡이, 철왕잡이라고 하는 영매 체질이면 주변에 귀신도 잘 타고요. 그리고
또 어떤 경우는 무당이 또 무당이라 해서 무조건 옳은 신만 모신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. 뭐 기도할 때마다 신이 들어온 것 같아 하고 신을 모셔오는 그런 이상한 무당의 정도를 좀 걷지 않고 다르게 가고 있는 이상한 무당 선생님들은 귀신을 신으로 이렇게 많이 모시고 있는, 섬기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. 의외로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무당집의 신도인 경우는 처음에 구슬하면 뭐 되는 것 같으니 그 다음부터는 점집하고 인연이 깊어질수록 계속 제사님 가세는 기울어만 가고 제사는 탕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. 그 결과가 안 좋죠. 어른 무당은 진짜 신기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또 그렇다 하여도 이 무당 선생이가 가면 뭔가 집안이 잘 되고 화목해지고 또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좀 모이고 재산도 좀 쌓이고 그리고 꼭 누구나 할 법한 도덕적인 말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좋은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. 오히려 귀신들이 과거의 걸 많이 맞춰가지고 그 과거의 걸 맞추면 소름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다 믿게 되죠. 그렇게 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과거의 걸 무당이 맞히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신령님 전에서 내 제자를 믿어도 줬어라는 하나의 증거로서 이렇게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, 또 하나는 그 손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손님이라고 해서 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무당을 통해서 이제 이 손님 눈높이를 맞춰서 이 손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신령님 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아무튼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점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보는 게 신뢰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무당은 항상 점을 잘 보려면 마음을 항상 냉철하게 냉정하게 해야 된다. 그래야 정확한 점수를 볼 수 있다.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